분야 응용을 발표를 맡게 된 유상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논문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냐면 데이터 불균형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술인 컨디셔널 가능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편향성을 좀 없애보는 그런 연구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는 연구 배경하고 필요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 기존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 등부터 실험 결과 및 분석, 그리고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구 배경인데요. 좀 많이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생성형 AI나 아니면 AI 알고리즘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실험 결과가 정확하지 않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생겨나서요. 어떻게 하면은 이 데이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기법들이 이제 오버샘플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데이터의 균형을 맞추고 증강시키는 기법들이고요. 자, 근데 이럴 때 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데이터의 품질 저하 문제나 그리고 단순한 패턴 복제 수준에 머물르기 때문에 복잡한 특징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과접합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여러 연구들이 많이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 생성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다양성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또 발견이 됐는데 그게 바로 도메인 특화,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분야,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의료나 금융 이런 특정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의 증강만 하고 데이터의 품질은 조금 높였지만 아무래도 아직도 도메인의 특징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을 위해서 우리 본 연구에서는 도메인 특화 손실 함수를 적용해서 새로운 기법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기법에 컨디셔널 간이라는 기법으로 이제 이름을 매기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도메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손실 함수를 설계를 해봤고요. 그리고 적응형 가중치 조정을 통해서 학습 안정성의 향상을 해결책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고, 그리고 기존 데이터 생성 기법보다 실제 데이터에 가까운 고프집 샘플을 생성해서 모델 성능을 평가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SMOT, 이 기법은 불균형 데이터의 소수 클래스의 샘플을 인공적으로 늘리는 오버샘플링, 즉 증강 기법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KNN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요. 소수 클래스의 이웃 데이터들을 찾아서 기존 데이터 포인트가 보관법으로 새로운 샘플을 생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데이터들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찾아서 그 중간쯤에 어딘가에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이 될 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 데이터들을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다 보니까 선형적 데이터 생성만 가능하게 되고 어떤 복잡한 데이터의 구조 반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그리고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에서는 불필요한 샘플 생성으로 아주 성능 저하가 지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고자 나온 기법이 바로 ADA-SYN이라는 기법입니다. 자, 이 ADA-SYN은 SMOT를 개선한 오버샘플링 기법이고요. 학습이 어려운 샘플에 더 집중한다는, 즉 아까 SMOT의 단점인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만든 핵심적인 기술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 기술의 특징을 좀 보면 데이터 포인트 주변의 밀도를 분석하고, 그리고 소스 클래스 중에서도 희소한 영역의 데이터들을 더 많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데이터 균형을 유지하면서 어떤 모델 성능이 SMOT보다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에도 중요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심한 불균형 데이터에서 과도한 샘플링으로 인한 과적합 위험성이 생겨되었고, 그 샘플이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벗어나서 아주 이상한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연구에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데이터 생성 기법들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드린 SMOT하고 간단하게 ADA-SYN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로 비교를 했는데, 적용 분야는 잠깐 살펴본다면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활용 가능한 SMOT에 반해서 ADA-SY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포가 극단적으로 불균형할 때가 더 유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불균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단순한 오버샘플링 기법, 즉 보관 방법들은 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실제 응용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접합 위험 증가, 특히 고차원 데이터에서의 불균형이 심할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일부 사례에서는 데이터의 중요 속성을 왜곡해서 모델이 실제 패턴을 학습하는 데 방해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간 기법을 이용해서 오버샘플링 기법들을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일반적인 간을 사용을 해봤는데, 자, 일반적인 간 기반 접근법은 데이터 다양성은 증가하지만 도메인 지식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예제, 의료나 금융 이런 데이터의 도메인, 즉 의료는 의료 데이터다, 금융은 금융 데이터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단순히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인 증강만 시켜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성된 샘플이 실제 도메인의 중요한 특징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 안정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특정 클래스의 샘플 수가 극단적으로 적을 경우 모두 붕괴가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간이라는 이 기술은 훈련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 즉 튜닝이 설정이 없을 경우에 학습 수렴이 되지 않는 그런 또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도메인, 저희 논문에서는 금융 데이터하고 의료 데이터와 같은 구조적 특성이 강한 데이터셋에 기존 간보다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이 바로 컨디셔널 간입니다. 자, 이 컨디셔널 간에서 아까 간이 제일 문제점이었던 도메인의 특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도메인 특화 손실 함수를 적용해서 각 도메인의 데이터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령 가중치 조정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서요,
간 훈련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가접한 문제를 최소화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간 기반 데이터 생성 기법보다 특정 도메인에서 더욱 정교한 데이터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한된 모델은 다양한 데이터셋과 응용 사례에서 어떤 효과적인 성능 향상을 보이고 특정 도메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론의 어떤 이제 기여점은 의료나 금융 도메인에 새로운 손실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도메인의 특징을 담아보도록 이제 설계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동적 가중치 조정 시스템을 통한 학습 안정화. 아까 간이 학습을 할 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안정화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가 튜닝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것들도 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좀 바꿔가면서 가중치를 조정하면서 학습 안정화를 도모해봤습니다. 그래서 간이 학습하는 동안 각 손실 항목의 중요도를 실시간으로 조정해서 최적의 학습 결과를 도출해 보려고 했고요. 특정 도메인에서 요구하는 핵심 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해서 데이터 생성 품질들을 극대화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간의 안정성과 성능이 향상됨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자, 실험은 특별한 기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없었고 제가 이제 잘 알려진 구글 코랩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테슬라 T4라는 이제 GPU를 이용해서 학습을 이렇게 200에폭을 두고 얼리 스타핑 이런 내용들을 좀 적용해서 파이토치로 구현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때 사용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의료는 위스콘신의 리버만 데이터셋 569개의 샘플이 있고요. 그리고 30개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데이터셋은 신용카드 사기 탐지 데이터셋이라고 제공된 데이터를 여기에 한 28만여 건의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이런 심각한 어떤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는 데이터셋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료 도메인 실험 결과를 좀 보면요. 기존 방법 SMOT하고 ADA, SYL 이 방법보다 저희가 실험한 방법이 정확도가 약 9.6% 향상이 됐고요. 모델의 예측 성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의 지표 중에서 또 이런 데이터의 어떤 성능을 테스트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false negative rate가 35%. 즉 false negative라는 것은 거짓인데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이 실제 거짓인 데이터를 거짓인 걸로 판별하는 게 감소됐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그만큼 잘 반영했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진단 특성 유지 성능을 향상시켰고 의료 데이터의 어떤 중요한 특징들을 보존하면서 현실적인 데이터들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기존 오버 샘플링 기법 대비 데이터의 균형 유지 효과가 굉장히 좀 뛰어났고요. 그다음에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향상되었고 실험 결과 생성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유사성이 높아져서 모델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평가 지표의 기존 방법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요. 특히 특정 질병 예측과 같은 응용 사례에서 큰 이점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정확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94% 정도가 이제 정확도를 보였고 다른 기법보다 약 10% 정도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false negative rate 같은 경우에는 19.5%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다른 SMOT와
ASYN보다 개선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피처 커렉션이라는 것은 모든 모델에서 유사한 상관도를 계산한 건데, 이때도 유지 제한된 모델이 데이터 왜곡 없이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수치이긴 하지만 모든 모델에 유사한 것들을 이제 조금 판별할 때 쓰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확도하고 FNR 이 두 개에 초점을 맞춰서 실험을 했습니다. 금융 도메인도 같은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정확도가 한 12.3%가 향상이 됐고, 기존 금융 사기 탐지 모델 대비 더욱 높은 정확도로 거래 패턴을 분석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가 28.0 정도로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잘못된 사기 탐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불필요한 경보수가 여기서는 현저하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패턴 유지 성능도 향상했고,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더욱 실제 금융 데이터와 유사한 트랜잭션 패턴을 생성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였고요. 그래서 다양한 금융 데이터셋에서 평가한 결과 도메인 특화 손실 함수가 반영된 간 모델보다 현실적인 금융 데이터셋표를 생성하고 기존 방법 대비 높은 성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제 금융 도메인의 시계열적 특성을 조금 반영해서 이상 탐지 모델의 성능이 향상됐고 더 적은 오탐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특정 유형의 금융 사기, 예를 들어 오빈도 트랜잭션 패턴 기반 사기 같은 탐지에서 기존 기술보다 더 높은 성능을 발휘했고, 실제 금융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똑같은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고요. 정확도는 96.7%로 굉장히 높은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폴스 네게티브 레이트도 제한된 모델이 한 18%, 가장 낮은 오탄 감소가 보였습니다. 이것도 거의 피처 커렉션도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지게 되고요. 제한된 모델이 기존 기법 대비 성능을 항상 지키면서 어떤 데이터의 특성들을 좀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저희 연구에서는 도메인 특화 손실 함수라는 기법을 좀 활용해서 소수 클래스의 학습 데이터들이 성능을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간 학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형 가중치 메커니즘, 즉 도메인의 특징을 잘 살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도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 금융 도메인의 어떤 모델들을 실험적으로 평가했다면 후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 특히 편향성이나 아니면 이런 데이터들이 많은 데이터셋을 한 번 더 실험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원본 데이터의 어떤 중요한 특성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도메인 특화 손실 함수가 모델의 학습 과정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했고요. 실제 적용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의 방법이 다른 도메인에서도 확장 가능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연구에서도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학습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기법도 있고 특정 도메인의 어떤 치중하다 보니까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불가피했고 거기에 높은 연산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설명력이 부족해서 규제 산업 적용할 때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간 모델의 학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튜닝 과정도 조금 필요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적용을 위해 모델 경량화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최적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선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로운 도메인에 적용할 경우 도메인 특화, 손실 함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또 그러한 연구 한계를 좀 보였고요.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모델의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시각적 설명 기법들을 도입하고, 그리고 또 모델 경량화, 최적화, 그다음에 특화 손실을 재설계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런 손실 함수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을 조금 더 연구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컨디셔널 간호 활용해서 어떤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도메인 특화, 손실 함수와 적응력 가중치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존 기법 대비 성능 향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사용된 의료 및 금융 도메인에서 데이터 품질과 학습 안정성이 개선되었고, 생성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다양한 응용 사례에서도 활용 가능한 그러한 결론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연구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모델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해석 가능한, 그리고 경량화하고, 그다음에 연산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떤 최적화 기법, 그리고 실시간 환경에서 어떤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추론 속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여기 XAI 기법 적용을 통해서 모델의 해석 가능한 이런 것들도 강화시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성능을 조금은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이 데이터를 높이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 한계점들을 이제 더 극복하기 위한